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재미있고 돈이 되는 정보를 풀어보려고 하는 이수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IT 전문지 테크엠의 부대표를 맡고 있고요. 그리고 머니투데이 그룹사의 민영통신사 뉴스원에서 코인 전문팀을 3년간 운영했습니다. 이제 제가 코인 취재를 하게 된 건 2016년부터니까 벌써 5년째인데요. 이제 원론적인 내용은 아무래도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쉽게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좀 날 것 그대로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그런 뒷얘기들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단,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즉 제가 사라고 하는 코인이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든지 제가 팔으라고 했던 코인이 갑자기 가격이 뛰어도 제 탓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트래블룰이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주제를 한번 다뤄볼 건데 트래블룰이 뭐냐면 이게 트래블이 여행한다는 뜻이잖아요. 룰은 규칙이라는 의미고요. 코인이 어떤 국가에서 어떤 국가로 여행을 할 때 어떠한 규칙에 따라야 된다는 의미인데요. 뭐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환전을 하거나 외화를 송금할 때도 정해진 규칙과 규제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앞으로 코인도 규제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제가 이제 3월 25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 규제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시행이 되는데요. 제가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유튜버 중에 뭐 바코드 씨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코인 선물 쪽으로도 되게 많이 인기가 많으신 분인데 코인 선물이라는 게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거를 미리 맞춰봐서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그런 기법을 의미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에요. 도박이고 엄연히 우리나라에서는 파생 상품은 금융투자법 안에서만 행해줘야 되는데 코인 파생 상품은 사실은 규제 밖으로 벗어나 있어요. 분명히 정부가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벌어지는 것까지는 우리가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유명한 유튜버들께서 이런 상품을 직접 뭐 중개하기도 하고 이걸 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거래소들도 많다 보니까 이쪽으로 정말 많은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도 유입되고 있어요. 이런 게 되게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내가 투자하는 건데 왜 이거 가지고 뭐라고 해? 이러는 분들도 있는데요. 3월 25일 날 적용되는 트래블 룰 하에서는 앞으로 이게 좀 쉽지 않아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트래블 룰을 다뤄볼 건데 자,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트래블 룰을 시행하는 게 전 세계적으로 첫 번째 사례입니다. 미국도 일본도 뭐 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트래블 룰을 시행하는 국가는 아직은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자금 세탁을 방지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이제 FATF라는 곳인데 그러니까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의 이제 약칙이 있네요. 여기에서 최근에 자금 세탁과 코인의 모든 흐름을 관리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고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시행할 첫 번째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굉장히 빠르고 강력하게 이걸 밀어붙였기 때문에 첫 번째 국가가 됐는데요. 이제 3월 25일부터는 앞으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기존 가상화폐의 모든 움직임을 금융당국이 직접 꿰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1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 미만의 소액 투자자분들은 안심하셔도 되는데 100만 원 이상의 입출금은 코인을 보내는 쪽과 코인을 받는 쪽에 거래 목적이 일일이 다 기입이 돼요. 그리고 정부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금 세탁 방지를 담당하는 당국과 은행,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가 서로 협조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500만 원이나 1000만 원 금액에 투자를 할 게 있어. 이거를 미국에 있는 코인 거래소로 보내. 그럴 때 코인 거래소를 보내는 그 주체가 먼저 관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업비트나 빗썸 많이 쓰잖아요. 그 업비트나 빗썸은 이 사람이 1000만 원 상당의 코인을 다른 쪽으로 보내려 하네 라는 거를 바로 인지하게 돼요. 트래블 룰 하에서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가능해지는 건데요. 또 하나는 정부는 이 사람이 해외로 1000만 원을 보낼 때 업비트가 갖고 있는 정보를 언제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보내는데 왜 보내는 거지? 혹시 상속을 하려는 게 아닐까? 또는 비자금을 만드는 게 아닐까? 아니면 탈세를 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라는 거를 규제 당국, 뭐 국세청이 될 수도 있고, 뭐 검찰이 될 수도 있고, 언제든 들여다볼 여지가 충분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트래블 규제를 굳이 왜 만들었느냐? 핵심은 가상자산이 불법 사업자에게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제일 큽니다. 우리 최근 몇 년 동안 뉴스를 보면 뭐 북한이 됐던 러시아가 됐던 중국이 됐던 미국과 적대시하는 세력의 해킹 뉴스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들이 해킹을 해서 이거를 어떻게 현금화하고 수익을 만드느냐? 보통 코인을 많이 활용합니다. 특히 그냥 코인이 아니라
이런 코인들 중에 익명성 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냈고 이걸 어떻게 받았는지를 블록체인상에서 기록하는 게 아니라 이걸 숨겨주는 역할을 하는 코인들이 있는데, 이런 코인들을 익명성 코인, 즉 다크 코인이라고 하는데, 이런 코인들이 과거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코인 거래소에서 다 취급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점차 그런 것들을 없애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익명성 코인이 아닌 경우에도 정부가 직접 다 들여다보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이런 규제가 갑자기 시행이 되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상속세도 잡을 수 있고, 과세도 직접 더 할 수 있고, 또 범죄 수익 은닉도 차단할 수 있고, 불법 사업자나 아니면 테러 집단의 돈이 어떻게 몇 시에 누군가에게 얼마나 갔는지도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있어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런 규제가 생기다 보니까 코인 거래 시장의 양성화, 즉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동안 음성화된 지역에서의 거래가 사라지게 되고, 정부와 대기업 그리고 메이저 거래소들이 이 시장을 직접 영위할 수 있는 밝은 쪽에서의 가상자산 시장이 되게 크게 팽창될 수 있을 거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단기적인 혼선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래블룰 하에서는 거래소와 거래소 또는 거래소와 개인 지갑 간의 입출금이 되게 깐깐해져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의도를 갖고 이만큼 코인을 보내는데 거래소가 왜 보내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뭐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고 일일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우리 코인 거래 시장은 굉장히 시시각각 많이 급변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빨리 보내서 저거를 사야 되는데, 또는 내가 이걸 빨리 이쪽으로 보내서 팔아야 되는데, 그 순간순간 시간적 판단이 되게 늦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로 보여지고, 또 하나는 이 거래소들마다 트래블룰을 적용을 할 때 각각 솔루션들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업비트가 쓰는 솔루션이 있고 빗썸이 쓰는 솔루션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서로가 달라요. 왜냐?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나 규칙을 말해주지 않았어요. 단지 자금 세탁하지 마, 너 이거 코인 얼마 누가 보내는 거 다 일일이 너희들이 확인해? 라는 얘기만 했을 뿐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주지 않았고 각각 사업자에게 위탁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업비트와 빗썸은 각각 다른 솔루션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뭐 흔히 쉽게 말하자면 서로 언어가 다르다고나 할까? 영어를 쓰는 쪽과 일본어를 쓰는 쪽, 뭐 중국어를 쓰는 쪽과 뭐 프랑스어를 쓰는 쪽, 서로가 기술적으로 쓰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전송하는 게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만 이런 규제는 아무래도 결국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이런 솔루션을 만드는 쪽들도 빠르게 합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마 25일 날 법이 시행될 때는 아마 충분히 서로가 통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들에게는 이 트래블룰이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요. 지금 국내 투자자 상당수가 현물 거래뿐만 아니라 선물 거래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선물 거래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불법입니다. 선물 거래를 했는데 굉장히 큰 수익이 났어. 내가 1,000만 원, 1억을 투자를 했는데 10억, 100억, 1,000억의 수익이 났어. 뭐 예를 드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무사히 투자이익을 환수할 수 있을까? 당장 이거에 대해서 코인 과세를 하지 않겠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는데, 이 정도의 천문학적인 수익이 났을 때 과연 정부 당국이 어떤 입장을 낼까? 이거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당장 어떻게 하겠다,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말은 안 했지만 분명 정부가 불법 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관리 규제가 빠르게 만들어질 거로 보여지고, 그렇게 되면 트래블 룰 때문에 여러분의 과거의 투자 수익마저도 모두 다 오픈이 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트래블 룰 하에서는 되도록 불법적인 행동을 자제하고 우리가 정부가 하자는 대로 또는 코인 거래소들이 허락한 수준에서의 투자를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안전해 보인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분명 반발 기류가 있어요. 지금 코인 시장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대기업들,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아니면 정부 당국에서 허락한 사업자들은 중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 정부의 관리도 받아야 되고, 뭐 서버 오류나 아니면 이용자들 간의 갈등이 벌어졌을 때 중재도 해야 되고, 초기 서비스다 보니까 이 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화된 권력이 개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블록체인의 정신과는 맞지 않죠. 비트코인 사토시 나카모토의 백서에 분명히 블록체인은 탈중앙이 기초가 돼 있다라고 적시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기업이나 또는 정부의 관리를 받고 있는 사업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쪽에서는
당연히 자금 세탁 방지 의무가 부과됐을 때 쉽게 이 의무에 응할 수 있어요. 이용자 데이터도 바로 줄 수 있고 운영 방식이나 룰도 바로 정부와 소통하면서 바꿔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쪽이 있어요. 뭐 국내에서는 뭐 테라라는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있고 또 코인 거래소 중에 DYDX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업비트와 빗썸과 달리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요. 블록체인 상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것도 블록체인에 정해진 룰 안에서만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정부 규제 당국이 이걸 일일이 까서 볼 수도 또는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서비스를 멈출 수도 없는 거죠. 이런 탈중앙화된 쪽에서의 목소리는 트래블 룰 또는 미국과 우리나라 같은 선진국 또는 주요 정부들의 규제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공산이 매우 커요. 그러다 보니 이쪽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과연 우리나라와 미국이 이쪽을 가만히 둘까? 또는 정치적인 이유나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이들을 계속 냅둘까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두고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알아야 될 점은 어쨌든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앙화된 코인에 대한 비판도 충분히 인정할 만하고 또 탈중앙화된 조직이 불안정하고 언제든 정부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어야 우리가 현명하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